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정기분, 재무제표 등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2020년도이기 때문에 그 전 2019년도 재무제표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단기에 마무리를 하면 차기로 이제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래야 재무제표 자체가 비교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왜 비교식으로 등장을 하냐? 우리가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비교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비교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전기는 2019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연도 재무상태표가 차기로 이월돼서 반영된 것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이고 직전 연도 회계 마감 시에 마감 후 2월에서 F6키를 누르거나 마감 실행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차기에 다음 연도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반영되는 건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건 실무상의 얘기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 직접 수정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이미 입력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대차 차액이 발생을 해서 어떤 것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서 대차를 맞추는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문제는 다 맞으셔야 됩니다. 자, 뭐 코드 계정 과목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코드를 찾거나 계정 과목 찾을 때 무조건 F2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는 거 저희가 어디서 확인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화면인데 제가 화면에서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차변이고 이게 대변이에요. 차변의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이 대변. 자, 이 대차 차익, 이 차변과 대변이 항상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을 경우 대차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쪽 부분에 적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 부채에 대한 문제가 혹시나 나온다면 자, 충당 부채,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마도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은 아직 나오지 않을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경우에는 제조인지, 그 다음에 뭐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구분해서 결산 자료에 반영이 되도록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감 계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짝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외상매출금의 짝꿍인 대손충당금, 바드럼에 대한 짝꿍인 대손충당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다음 코드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라고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플러스 1에서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은 109번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인데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2월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뭐 전년도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 우리가 이익이 나잖아요. 그 부분을 2월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고 이 이익이 기말 자본에 포함이 된다. 이익잉여금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같이 한번 재무상태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 상사에 입력을 해볼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 입력하는 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전체적으로 입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전기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부터 31일 현재 전년도에 대한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입력하실 때요. 여러분들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한색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합계 금액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보시는 게 아니고 당좌자산 자체도 합계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당좌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없으니까. 그 아래 있죠. 현금부터 대손충당금까지 합계가 당좌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동자산은 1번에 있는 당좌자산과 그 아래 2번에 있는 재고자산이 합해서 유동자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분류의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입력하실 때 지금 짝꿍이 있어요. 제가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짝꿍.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 바드럼에 대한 짝꿍인데요. 외상매출금 입력하실 때 1억 1,300만 원 입력하시고 대손충당금 입력하실 때 113만 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뭐가 돼요? 이거 두 개 뺀 금액이거든요. 빼면 1억 1,18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외상 매출금 이만큼이야. 근데 못 받을 거 이만큼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에는 각각 제가 체크해 드린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받을 업무 350, 대손 중단금 35,000원까지 입력하면 되시고요. 짝꿍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받을 업무에 대해서 플러스 1, 코드 번호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쭉 내려가 볼까요? 자, 쭉 내려가면 건물에 대한 것도 짝꿍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짝꿍, 감가상각 누계액도 짝꿍이니까 플러스 1키를 해줄 거예요. 자, 202번이거든요. 그럼 203번. 자, 208번이에요. 209번입니다. 202번인 거, 208번인 거 저는 몰랐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프로그램 통해서 찾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코드를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건물은 검색하시되 감가상각 누계액을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뭐 쭉쭉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이 미처분이익이익금에 있는 이 금액 우리 뭘로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미처분이익이익금, 내가 이익잉여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대신 계정 과목 자체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특징 꼭 기억해 주시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프로그램 켜볼게요. 자, 수영상사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첫 번째 줄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다음과 같은 화면 뜨시죠? 자, 그러면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에서 F2를 눌러서 현금부터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85만 2천원인데 여러분도 여기에서 공이 지금 3개잖아요. 공 3개를 그냥 000 입력하지 않고 플러스 키 있을 거예요. 플러스 키 누르면 공이 3개가 바로 생깁니다.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예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근차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입력을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인데요. 외상매출금이 1억 1,300만 원 입력하고 바로 코드를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108번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F2를 누르지 마시고 109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자산 쪽은 지금 다 입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차변의 합계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차변 자산의 총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6억 6,300, 6만 5천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도 왼쪽에 차변 합계 6억 6,300, 6만 5천 원.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왼쪽만, 자산 쪽만 입력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실까요? 대차 차액 부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왜 문제가 있을까요? 아직 부채와 자본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부채와 자본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 입력을 하니까 대차 차액이 0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대변의 합계가 차변의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그 계정별 합계예요. 유동자산이 지금 2억 9,100 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유동자산 2억 9,100 정도 되잖아요. 이 금액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답을 제가 다 캡처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답 확인하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 올려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2019년도의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자산과 부채, 자본처럼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 조회 자체가 다 800번대 계정 과목 코드 자체가 조회가 됩니다. 저희가 조회할 때 일반 전표에서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뭐 복리후생비 하나를 검색을 하면 500번대도 검색이 되고 600번대도 검색이 되고 700, 800번대 다 검색이 되는데 저희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무조건 800번대와 900번대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는 그 800번대 항목을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800번대 계정 코드만 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볼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 중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상품 금액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반영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손익계산서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입력을 할 거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 부분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위에서 별 붙여드렸던 거. 진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자체에서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재무상태표? 전기분. 어떤 걸 수정해야 될까요? 상품이라고.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거 기억나세요? 700만 원? 그 재고자산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팔리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만 이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수정이 되는데, 그 연동되는 프로그램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정기분 손익계산서 연동되는 거 혹시 너가 확인이 가능해? 알 수 있겠어? 우리가 아직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재무상태표 기말 재고액 그 부분이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거 알아?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상품 매출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는요, 그냥 ESC 키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에 보시면 닫기 버튼 있거든요. 닫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이번엔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F2 눌러서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F2 상품 매출. 자, 두 번째가 매출 원가라고 조회를 하시면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거든요. 저희 전산회계 2급에서 계속 상품 매출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도 상품 매출 원가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창이 뜰 건데 혹시 여러분 눈에 딱 보이시나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요, 이미 700만 원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와 있는 거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저희가 상품으로 입력했던 그 금액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 어디서 수정해야 된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이에요. 단기 상품 매입한 게 9억 8,20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700만 원 빼서 매출원가가 9억 8,500만 원이고요. 자, 700은 아무리 수정하려고 클릭하셔도 수정이 안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급여부터는 여러분들이 F2 눌러서 급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를 입력을 다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영업 외 수익에서 이자 수익과 자비익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에서도 이자 비용과 기부금 입력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도 다 입력되셨나요? 자, 우리가 그러면 조금 특징 같은 거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익계산서의 아래 보시면 당기순이익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금액 3,649만 원인데 이 금액과 여러분들 입력된 부분에서 당기순이익 10번 있죠? 이 금액 동일한지 확인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부 다 800번대 코드를 사용이 된다라는 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 앞에 900번대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 코드와 900번대 코드를 비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상 매출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기업한테 100원을 받아야 돼. B라는 기업한테 1000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1100원을 총 받아야 되는데 1100원 중에서 A가 100원이고 B가 1000원이라는 걸 정리하는 표가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입력을 해볼 거예요. 어떤 형식대로 되어 있는지. 자, 보통 예금부터 장기 차입금까지 입력을 해볼 건데 보통 예금은 국민은행 거래처 하나 1억 6,872만 원이 있고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두 개예요. 그래서 경민강구에는 1억 1,000만 원, 이유림한테는 300만 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그냥 나오시면 되죠. 여기 상단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갈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화면 뜨죠. 자, F2키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을 검색하면요. 재무상태표 금액이 떠요. 자, 이 금액 어디서 뜨는 거냐? 정기분 재무상태표 저희가 입력했던 그 금액이 여기에 이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국민은행 입력하실 때 오른쪽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 보이시나요? 차익 부분 1억 6,872만 원만큼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빨간색을 없애주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코드에 F2를 눌러서 국민은행 검색해 주시고요. 이 금액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액이 0이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예금부터 장기 차입금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자, 먼저 불러오고 오른쪽에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고 자, 또 불러오고 오른쪽에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고 자, 여러분들 입력 다 하셨나요?
보통 예금부터 장기 차입금까지 입력했고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지만 하나, 뭐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이 차익이 다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두 건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한 건을 입력하는 문제, 혹은 거래처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서 거래처 이름을 수정하는 문제, 혹은 금액이 잘못되어 있어서 금액을 수정하는 문제 등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올 때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답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했던 정기분, 재무제표 등 여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거래자료의 입력, 일반전표 입력 나갈 거고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공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